자, 이 시간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단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단계 제가 회사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단계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화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단계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혹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죠? 아직까지 한국에서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단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다단계 용어는, 다단계라는 것은 크게 일반 유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품이 생산이 되고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 그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의 유통이든 유통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반 유통 그리고 많은 유통들하고 차이점은 그 유통의 마진, 유통에 참여한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마진의 배분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영업 행위로 인한 유통 마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상 배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다단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잡하냐? 그 배분 행위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유통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의 마진에 배분하는 공식을 저희들은 보상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 플랜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TV 홈쇼핑이 됐든 인터넷 쇼핑몰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재래 유통이 됐든 간에 그 유통 마진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유통 마진을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간접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서 가져가는 수당을 저희들은 우리가 후원 수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원 수당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주느냐, 아니면은 직접적인 영업 행위를 해서 가져가는 수당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천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추천 수당으로 배분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배분이 많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단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적으로 배분이 많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일반 유통, 그러니까 재래식 유통,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방문 판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단계 유통이 나으냐, 아니면 재래식 유통, 그러니까 방판이 나으냐, 서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방판이 나은지 아니면 다단계 판매가 나은지, 그것은 내 적성상 나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영업을 잘한다, 내가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접 영업한 것에 수당의 재원을 많이 배분시킨 방판 쪽이 낫겠죠. 그런데 나는 그럴 능력은 없지만, 많이 혼자서 판매하고 그럴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조직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후원 활동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잘 할 수 있다면은 다단계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낫다는 아니고 어떤 나의 적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의 특성상 어느 판매 형식이 나을 거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본인을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상품을 보고 그리고 상품의 형식상 어느 판매 유통이 나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을 그냥 소비자로서 만족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 만족은 별거 없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그죠? 가성비 따져가 4개 덕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접해 보시고 굉장히 괜찮다. 내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도 만족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이 된다면은 이런 사업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좀 더 그 어떤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유통의 마진을 분배하는 공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걸 이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유통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수당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 플랜을 보게 되면은 흔히 PV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단계 판매에는 보상 플랜에서 배분이 되는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합법적으로 판매액, 부가세 포함한 판매액의 35%가 초과되면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35% 이하로 이제 수당을 불려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는 무슨 A 수당의 PB의 몇 %다, B 수당은 PB의 몇 %다, C 수당은 PV의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이 PV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PV를 왜 만들어 놨느냐? 사업자들 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PV는 그 회사가 유통하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PV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품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제품이 유통이 되죠. 그래서 PV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각 제품마다 유통의 마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제품. 자, 이 제품의 가격은 100원이고, 그리고 유통마진은 40이다. 자, 이때 유통마진은 전체 유통마진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자, 그 마진 중에 회사도 이익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종 경비 이런 거를 다 제하고 오롯이 여기에 종사한,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한 사업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그 마진의 총액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하고 사업자들인데 40원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유통마진 요만큼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PB가 있고, 그리고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배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여도에다가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 수당들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수당 15%, B 수당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40%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보상 플랜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 40%는 A 제품이든 B 제품이든 C 제품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 B 제품은 100원으로 팔렸을 때, 100원짜리가 팔렸을 때 한 20이란 유통 마진이 발생이 되고, 사업자들한테 돌려줄 마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40%가 풀려야 되겠죠. 그죠? 다 같은 퍼센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리고 C라는 제품이 100원으로 팔렸을 때 한 10이라는 마진이 발생이 되었고, 이것도 동일하게 40%가 배정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PB가 없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자, 100원에 40%. 그러면 얼마입니까? 40원이죠? 그럼 유통마진이 사업자한테 돌려줄 마진이 40원이니까 이것은 클리어 됐네요. 그죠? 그럼 40원이 다 이제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유통마진이 20원밖에 없는 이 제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40%가 불리게 되면은 100원짜리의 40%는 얼마입니까? 40원이죠. 그러면은 재원은 20원밖에 없는 게 40원이 불려버리면 회사가 적자나겠죠. 그죠? 회사가 적자나고 또 마진폭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다죠. 그죠? 10원의 마진밖에 없는데 40원, 그러니까 100원에 40%, 40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PB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PB를 산정하지 않으면은 제품마다 보상 플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PB를 산정하는 건데, 자, 이때 PB, 이 포인트 발륨, 자, PV를 포인트 발륨이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발륨을 몇 점을 줘야 요걸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돌려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자, 요게 PV를 100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자, 가격의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PV의 퍼센테이지 때문에 100에 40%는 40이죠. 그러니까 40원이 정확하게 풀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원을 정확하게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 B의 제품은 PV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때는 50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50에 40%는 5, 4, 20원 정확하게 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V가 25. 그리고 25에 40%는 1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통 마진이 많을수록 PB가 높게 잡힌다. 그러면 적을수록 작게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제품이 있어도, 자, 공산품 같은 제품들은 사실은 유통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퍼센테이지를 바꾸게 되면 보상 플랜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품 하나 들어올 때마다 보상 플랜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PV만 측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 플랜에서 PV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제품 가격에 PV가 80%를 차지한다. 너희 회사는 60%밖에 안 되니까 우리 회사가 훨씬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PV와 수당의 퍼센테이지의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수당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 대로 보겠습니다. PV가 높은 게 좋은 거라면은, 자, 여기 이 경우에 100이 아니라 200으로도 잡아줄 수 있죠. 그런데 수당의 전체 퍼센테이지 불리는 게 20%로 잡아주면 200에 20%는 40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100PB에 40% 불린 거나 200PB에 20% 불린 거나 똑같다. 그래서 PB가 높으니까 우리가 낫다. 우리가 퍼센트가 높으니까 우리가 낫다. 너희들은 PB가 작으니까 회사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당에 배분되는 총액은 PV와 퍼센테이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불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발륨은 그것 때문에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포인트 발륨이 없다면 많은 제품이 하나 런칭될 때마다 보상 플랜이 싹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PV를 산정해놨다. 그래서 그 PV는 높고 낮고에 의해서 좋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판명나는 게 아니고 그 PV와 퍼센테이지, 수당의 퍼센테이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방금은 PV에 의해가 포인트 발륨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자, 후원, 그리고 추천. 자,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후원이 뭐고 추천이 뭐냐? 자, 이걸 아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유통 조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참고로 유통 조직이 바이너리입니다. 자, 바이라는 말은 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바이너리는 두 개의 유통 조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유통 조직, A의 유통 조직과 B의 유통 조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후원이라고 합니다. 보상 플랜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바이너리니, 3레그니, 아니면은 매트릭스니, 브레이크웨이니, 뭐 유니레벨이니, 매트릭스니,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보상 플랜 안에는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수당은 바이너리로 수당이 지급되고 어떤 수당은 매트릭스로 지급이 되고 어떤 수당은 유니레벨, 어떤 수당은 브레이크웨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 보상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이너리 하나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유통 조직이 형성이 바이너리 이 말이 맞죠.
그리고 유통조직이 3개의 조직으로 가는 건 3레그, 6개 뜨면 6라인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유통조직, 후원인 유통조직은 바이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단계 사업의 특성상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유통조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하신 분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스폰서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조직도 다 모두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개 유통조직이 가겠죠, 그죠? 여기 하나, 둘. 그래서 그 인맥들이 내 하부 유통조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소개한 사람이겠죠. 이분은 나는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내 수익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분, 이 A도 2개 유통조직이죠. 그래서 이분이 소개한 나 이렇게 2개의 조직으로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다와 라의 어떤 유통조직으로 형성이 된다. 근데 이분도 한 분을 하고 2개 유통조직. 자, 요렇게 각자의 2개 유통조직으로 내려가는 게 후원조직. 그리고 그것을 도표화시키는 게 계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후원계보도. 그리고 후원계보도의 모든 분들을 나의 후원인이다. 그리고 가장 2개 유통이 가장 가까운 이분들이 1대의 후원인이고, 그리고 한 단계에 내려간 이분들이 나의 2대의 후원인이고. 자, 용어를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있는 파생되는 내 유통조직의 모든 분들은 나의 후원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총칭의 합을 우리는 후원인이라 그러고, 그걸 도표화시켜 놓은 것을 후원인 계보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 추천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내가 추천했다, 소개를 한 것을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후원인 계보도 상에 그분들이 다 있겠죠. 자, 요 경우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들이 A와 B죠. 그리고 또 내가 한 분을 소개했다면은 C를 소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C는 내 후원인 유통조직의 이쪽이냐 이쪽이냐 아무 쪽이나 포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포진 시켰다고 볼게요. C. 그리고 C도 따라 바, 또 이분이 많이 하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내가 직접 소개한 A, B, C, 그죠? 3분. 이걸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천인 계보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접 소개하신 A, B, C 이렇게 재유통조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추천인 계보도입니다. 그래서 추천인 계보도는 따지면은 뭐냐면은 후원인 계보도는 바이너리고요. 추천인 계보도는 유니레벨입니다. 유니라는 말은 단위기죠. 하나의 레벨. 그래서 내가 소개한 사람은 전부 한 레벨에 포진을 한다. 자, 요게 지금은 3개의 조직이지만 내가 4명을 소개해야 됩니까? D를 여기에 소개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내가 D를. 내가 소개합니다. 그럼 D는 유니레벨이니까 다 한 레벨에 포진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유니레벨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A가 소개하신 분들, 가와 나가 있죠? 그분들은 또 이렇게 포진이 됩니다. 가, 나, 그리고 다, 라, C가 10분을 소개했다면 이렇게 10분이 포진이 되는 거죠. 모두가 자기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1레벨, 그러니까 한 레벨, 유니 레벨에 포진이 됩니다. 그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래서 이 조직은 조직의 형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건 2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2개의 조직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나는
2개의 조직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소개한 사람은 100개의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닛 레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추천, 이 계보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도표화시킨 게 추천 계보도 또는 후원 계보도라고 하는데, 추천 계보도는 내 족보다, 족보는 혈육만 되어 있죠, 그죠? 내가 놓은 자손을 우리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일대, 맞죠? 자식이 자식을 놓으면 요 사람들의 관계는 1대죠. 근데 나하고 이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대.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그죠? 족보로 가면은 손자가 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자식이지만은 나하고는 정손자, 고손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족보에 내 혈육만 있는 데고, 여기는 동네 주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동네 주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후원인 1대 후원인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추천인 1대 추천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후원 계보도고, 그리고 여기는 추천 계보도다. 그래서 여기는 후원 그룹, 추천 그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해를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요, 보상 플랜에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해 꼭 하셔야 될 용어가 보상 플랜의 퍼센테이지는 실제 총액은, 지분한 총액은 제품의 판매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35%를 넘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토탈 이렇게 퍼센트를 합해보면 35% 훨씬 넘어요. 그것은 PV, 그러니까 포인트 발륨의 퍼센테이지다. 그래서 포인트 발륨은 왜 존재하느냐? 제품이 각기 마진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PV가 다르게 산정이 된다. 그래서 PV가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제품의 마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상 플랜이, 한 제품마다 보상 플랜이 각기 다시 다르게 보상 플랜을 짜야 된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PV를 만들어 놓고, 그 PV를 차등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플랜을 많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 보상 플랜이. 그래서 PV를 아시고요. 자, 후원인과 추천, 그리고 후원인, 후원 그룹, 그리고 추천인, 추천 그룹, 요걸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보상 플랜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의 직급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직급입니다. MI, DBO, ACE DBO, FC, GC, DC, BDC, RC.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membership in,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distribute business owner, ACE distribute business owner, 그리고 first class, gold class, diamond class, blue diamond class, royal class. 자, 이렇게 직급이 나눠져 있는데, MI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원 가입입니다. 자, 합법적인 다단계 다단계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강제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들은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료 회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각 제품의 PV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PV를 누적으로 합산을 해서 300점, 이 점수는 포인트 발륨을 뜻합니다. 300점 이하,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미만, 그러니까 299점까지를 우리는 M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평생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일, 아니면 매주, 매월, 매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 누적의 합이 300점 미만까지를 MI라고 그러고, 300점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300점
이상은 DBO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해서 4,000점 이상을 우리는 에이스 DBO라고 합니다. 자, 요 점수들은 제가 누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1년 있다가 한 점수, 1년 전에 한 점수 다 누적이 되는데 다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구매 누적 점수의 합산으로도 이렇게 승급을 할 수 있지만은 본인 하부의 매출의 합으로도 갈 수 있다. 그 매출의 합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것은 후원인 그룹에서, 후원인 계보도에서 그게 가능하다. 자, 후원인 계보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스폰서가 있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바이너리 2개의 유통 조직으로 형성되어 간다. 스폰서가 소개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 유통 조직 안에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소개한 분도 소개할 수도 있고 이분들도 소개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 양 조직에서 큰 실적을 우리는 대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크든 그쪽을 대실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대실적이라고 보고 여기를 소실적이라고 보는데 자, 이 소실적에는 몇 명의 소비자, 몇 명의 사업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두서너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200~3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분들의 누적 PB의 합이 100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1000점, 여기가 DBO로 갑니다. 그 말은 나는 구매 이력이 없지만은 내가 소개한 이 소실적의 유통 조직의 합이 1000점이 넘어서도 나는 DBO 갈 수 있다. 그래서 성급 조건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OR,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그래서 자, 요때는 단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소실적 1000점이 넘어서면은 DBO가 되는데 단 그 중에 내가 소개한 사람의 PB의 합이 1000점이 넘어줘야 된다. 자, 이 경우를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그래 내 추천인이죠. A와 B와 C는 내가 직접 한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의 합이 1000점이 돼야 된다. 그죠? 1000점이 안 되면은 또 D를 소개해가지고 이걸 또 합치면 됩니다. 그죠? 누적해가. 그래서 1000점이 되면은 DBO 될 수 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실적의 PB의 누적의 합이 100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소개한 추천인의 PB의 합이, 누적 합이 1000점이 넘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DBO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에이스 DBO도 소실적의 400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개한 분이 합이 2000점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A, B, C, D, E 뭐 이런 많은 분들 내가 소개했다. 그러면 그분의 합이 일단은 2000점이 되어주고 그리고 소실적의 합이 4000점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 누적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DBO까지 승급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 본인의 구매 실적의 합 또는 소실적 누적의 합으로 갈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퍼스트 클래스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누적 구매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내 하부 유통 조직에서 몇 명의 에이스 DBO가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퍼스트 클래스는 2대2 후원인 계보도상 A 조직과 B 조직에서 2명 이상의 각기 2명 이상의 에이스 DBO가 배출이 되면은 나는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을 한다. 그래서 이 2대2라는 이 직급의 수는 에이스 DBO 하부 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수 조항이 안 있습니다. 단수 조항이 추천인 1대1이 있어줘야 된다.
자기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 각기 한 명이 배출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다단계 회사가 가장 먼저 시작한 다단계 회사가 그래도 아메이겠죠, 그죠? 그 아메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스폰서 소개가 있다면은 6-4개를 펼쳐야 됩니다. 여기 스폰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를 포함한 조직 형성을 6레그죠. 그러니까 6 유통조직을 펼쳐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스폰서 인맥이 내 쪽으로 많이 올 수 있을까? 인맥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스폰서가? 사실 어렵죠, 그죠? 6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레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자,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시작하면은 6 조직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6명 소개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6레그고요. 6레그고요. 자, 우리 회사와 같은 바이너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스폰서가 2명, 나도 2명, 2조직. 그래서 3명, 4명을 소개해버리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폰서 이밍이 내인데 내려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분명히 6 조직, 6레그를 하는 것보다 2레그 하는 게 쉽습니다. 그죠? 쉽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는, 그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어차피 스폰서의 인맥은 내 쪽으로 내려오니까, 자, 이 스폰서가 이쪽을 이렇게 유통조직을 형성해 주면은 나는 이쪽 한쪽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각기 한쪽만 하고 한쪽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보면은 영원히 끝이 안 나는 게, 자,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이 스폰서가, 그럼 나는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들. 그럼 스폰서가 가를 했습니다. 자, 이 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폰서한테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나는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를 했어요.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나는 이쪽으로 해볼게. 다를 했습니다. 라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뿐이겠습니까? 나를 한번 볼게요. 나는 여기 A를 했습니다. 그럼 A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보고 이쪽으로 맡으라 가겠죠? 자기는 이쪽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면 B를 했습니다. B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또 C를 하는 겁니다. 또 D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A, B, C, D, E, F, G 계속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 6명만 하면은 끝날 일을 2라인 하니까 쉽다고 한쪽을 미루는 순간 6명이 아니라 60명, 600명을 해도 끝나지 않은 게 바로 이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의 장점은 아주 이제 네트워크의 사관 학교인 아메이보다 6레그보다 훨씬 쉽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쉽기 때문에 끝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바이너리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 심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경우에 내가 이쪽하고 이쪽에 에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퍼스트 클래스는 못 가죠. 그래서 반드시 2라인에 힘을 실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보상 플랜상에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기 2명 하게 되면은
사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두 명하고 각자 2명 해버리면 2, 4, 8 이게 배정의 법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너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쉽게 하려면 2명하고 은퇴해버리라. 그리고 2명 각자 2명하고 은퇴해버리라. 그리고 집에서 필요한 제품을 사모으면 이게 끝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에 2명씩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단계 내려가면 1년 아닙니까? 그럼 12단계 2년은 총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약 10,000명이라는 거죠. 10,000명의 국민에 의한 수입이 또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상품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일반 유통보다 싸다. 그러면은 이것만 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천인이 반드시 1대1이 돼줘야 된다.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둔 사람들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쉬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보상권에 많은 점수를 줬어요. 이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상 플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골드 클래스입니다. 자, 골드 클래스는 FC라는 직급이 내하부에 2대 1.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자, 여기 이제 도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추천 그룹, 추천 그룹에서 반드시 1명 이상의 골드가 나와줘야 된다. 자, 추천 그룹이란 말은 한 번 더 계보도를 그릴게요. 자, 이걸 왜 자주 그리냐 하면은 처음 접하신 분들은 한 번대로 이해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자꾸 이제 좀 따분해지지만은 그래도 처음 들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똑같은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내가 A와 B를 직접 소개한 요게 이제 추천인이고 후원인 1대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소개한 인맥이 내 합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A가 소개한 사람이 가와 나하고 그리고 이분이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B가 소개한 사람이 다와 라고 그리고 내가 C를 소개했을 때 또 C가 이렇게 포진이 될 수도 있고 C가 소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후원인 계보도 그죠? 그리고 추천인 계보도는 여기서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A, B, C다. B, C다. 여기 이제 유니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3명만 했으니까 3번이겠죠. 그죠? 그리고 소개한 사람이 가, 나, 다, 라. 요분들은 B가 소개했고 C가 10번을 소개했다. 또 이렇게 형성된다. 요게 추천인 계보도, 추천인, 추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자, 2대1 대 FC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후원인 계보도상에서 2명, 1명, 2명 이상,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1명 이상. 그런 쪽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FC가 나와주면 되는데, 단서는 추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반드시 FC가 나와줘야 된다. 자, 추천 그룹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추천인, 그리고 추천인으로 파생되는 이 모든 조직들은 추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1명만 나와주면 된다. 이분들은 다 이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후원인 계보도와 추천인 계보도의 크기는 후원인 계보도가 크기나 같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다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반드시 1명만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요분이 FC가 되고 나머지는 뭐 안 되고 ABC는 안 되고 1분도 대주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분만 나와주면 된다. 이렇게 추천 그룹에서. 자, 요게 골드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골드가 후원인 그룹에서 2명 이상, 2명 이상이 나와주면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단수 조항은 추천 그룹입니다. 여기도 추천 그룹에서 1대1.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만 골드가 나와주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2대2. 후원인 계보에서 2대2 나와주고, 그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가 2대 2. 근데 단서 조항은 추천인이 한 명 있어요. 추천인 한 명. 추천인은 ABC죠.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했다. 여기 D를 내가 직접 소개했다면은 D가 이렇게 포진되죠. 이 중에 반드시 요게 클리어되고, 그죠? 요 조건이 클리어되고, 이 중에 반드시 A, B, C, D 내가 소개한 추천인 중에 한 명의 다이아몬드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로얄 클래스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추천인이 1대 1이 나와줘야 된다. 여기 조건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직급인 로얄 클래스를 가려면 반드시 본인 추천인 중에 양쪽에서 포진이 돼가 그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의 각기 한 명 이상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배출이 돼야 된다. 자, 요게 저희들의 직급이고 성급 체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당의 종류가 몇 개가 되었든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산정이 되어 있든 그리고 PB가 얼마가 잡혀 있든 그 수당으로 지급된 종액이 전체 매출액,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게 되면 불법이다. 그래서 모든 게 35%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 회사의 수당은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천 수당이고요. 두 번째가 추천 차액, 그리고 세 번째가 후원 수당이고요. 네 번째가 추천 매칭, 다섯 번째가 직급수당.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네 가지 수당은 주정산에서 주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월정산에서 월지급을 하는데 요 네 가지 수당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마감을 해서 그리고 이기주 금요일 지급이 됩니다. 자, 추천 수당은, 자, 추천의 말은 소개죠, 그죠? 내가 직접 한 사람, 직접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 물품에 산정되어 있는 PB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아가는 게 추천 수당입니다. 그래서 MI일 때 추천 수당은 3%. 그리고 이 수당은 직급에 따라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차등 지급됩니다. 자, MI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료 회원가입. 내 이름만 쓰고 일정한 정보 넣고 그냥 사인만 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소개한 분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 PB의 3%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다단계 법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도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된다. 강제조항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수당을 받기 위해가, 당신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걸 신고를 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 회원가입에서 소개를 하면 수당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법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DBO 선급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소개를 했을 때 PB의 10%를 받아갑니다. 그게 추천 수당입니다. 그리고 DBO는 15%, 퍼스트 클래스 18%, 골드 클래스 20.5%, 다이아몬드 클래스 22.5%, 블루 다이아몬드 24%, 그리고 최고 직급인 로얄 클래스가 25%. 자, 우리가 추천 수당이라는 것은 직접 소개한 사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으면은 다단계보다는 방판이 낫겠죠. 왜냐하면 크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큰 의미가 없다. 왜? 일회성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단계 평균요. 평균의 추천인, 그 사업자가 소개하는 사람의 합이 얼마냐면 평균 1.5명이랍니다. 2명이 채 안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많은 퍼센테이지 25%가 산정이 되어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 왜? 몇 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20여 번을 소개했습니다만 평균이 1.5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는 어디서 의미를 가지냐면은 두 번째 수당 및 추천 차액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차액은 뭐냐면요. 자, 이 추천 차액은 계보들을 또 지워버리는데 이제는 한 번만 더 그리고 안 지울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후원인 계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후원인 계보도 스폰서가 있고 내가 두 개의 조직으로 내려가고 스폰서가 소개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고 A가 소개한 사람이 가하고 나하고 B가 다하고 라하고 그리고 이분이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내가 C를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A, B, C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고 이분들이 많이 소개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후원인 계보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추천인 계보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A, B, C가 유닛 레벨로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A가 소개한 가와 나와 다와 라 그리고 C가 소개한 10분 같으면 10분 이게 추천인 그룹, 추천인 계보도 후원인 계보도 후원 그룹 자 이렇게 가는데 보상 플랜에서 추천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 계보도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후원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 계보도에서 지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추천 수당은 추천 계보도에서 지급되죠. 요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수당. 그리고 추천 차액은 이제 추천 차액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추천 차액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골드 클래스에 승급을 했다. 내가 소개한 A는 아직 DBO다. Distribute Business Owner다. 그래서 이 A가 가를 소개했다면은 이렇게 추천 수당으로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맞죠? 그죠? 추천 수당 10%. 그러면은 나는 추천 수당으로 20.5%의 추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추천 수당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10%, 20.5%. 그러니까 10.5%가 내 추천 차액으로 들어온다. 내가 지급받는 보상 플랜 추천 차액으로 이 차액이 내인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소개할 때마다죠. 이분은 추천 수당을 받아가고 나는 추천 차액을 받아갑니다. 다 발생이 됩니다. 이 각기 그룹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A라는 분이 이제 승급을 해서 골드 클래스가 되었다. 그럼 이제 이분도 20.5%의 추천 수당을 받아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때 말을 소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5%가 아니고 나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같이 동급인 직급이 되었을 때는 이분의 그룹에서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독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브레이크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에는 바이너리, 브레이크웨이, 유니레벨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상 플랜에서 벌써 유니레벨도 한번 나왔고요. 바이너리도 나왔고요. 바이너리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요거는 브레이크웨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도 내가 또 T를 소개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차익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이아몬드 클래스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는 22.5%의 추천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또 차익이 발생됩니다. 이제는 얼마냐? 2.2%는 그죠? 요 차익. 이 사람은 골드고 나는 다이아몬드니까. 이 전체에 일어나는 매출의 2%가 내인데 추천 차익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22.5가 들어오고 이분이 소개하게 되면은 이분이 디스트리뷰트가 되면은 이제 12.5% 올라. 이게 추천 차익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수당의 메리트는 초창기에 수익이 되는 것도 메리트겠지만은 뭐가 메리트냐면은
흔히 다단계를 오해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줄 먼저 쓰면은 수익을 다 가져간다 그럽니다. 자, 이분이 내보다 먼저 했으니까, 그죠? 줄 썼다고 볼게요. 이분이 내 한 사람만 소개하고 안 했다 그러면은 C급을 모으러 갑니다. 그죠?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 A, B, C, D, E를 소개하고 그리고 G급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분이 차액도 없고, 그죠? 딱 소개수당 안 받고, 그죠? 그리고 나는 이 차액들을 다 받아가죠. 그러면 수익 역전이 바로 그 주에, 그 달에 수익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사업을 접했느냐, 늦게 접했느냐, 거기에서 가져가는 조금의 이점이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늦게 사업에 진입을 했더라도 좀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직을 키워가면은 이거는 바로 그 주에도 수익 역전이 된다. 그래서 먼저 진입하고 늦게 하고에 상관없이 수익 역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당은 이제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계보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보도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개한 사람은 나는 모르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 수당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은 바이너리입니다. 그죠? 후원인 계보도는 바이너리니까 이 바이너리 조직의 큰 유통 조직의 실적을 우리는 대실적이라고 보고요. 작은 쪽을 우리는 소실적이라고 보는데, 소실적의 PB의 합의 10% 또는 12% 이 두 가지 퍼센테이지로 차등 지급을 한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추천수당은 한 명씩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액수가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후원수당은 전체 그룹입니다. 그룹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게 기배, 기천 또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래서 자, 다단계의 꽃은 사실은 후원수당이라고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후원수당을 배정을 할 때 그 재원의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직급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3번에 해가지고 거기 따라 수당을 차등을 많이 둬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직급체계 이런 것 하면 여기에는 뭐 8%, 소실적의 8%, 그리고 10%, 12%, 14%, 16% 이렇게 차등을 쭉 해놨는데, 자, 그렇게 해놔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실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요 직급에서, 그러니까 FC에서 한 8%를 받아가는데 골드가 되면 10%를 받아가요. 그런데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밑에 한 7만 점 정도 떴습니다. 9만 점 정도. 그런데 9만 점은 여기고 10만 점은 여기다. 그러면은 그 상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매출이 9만 점밖에 안 됐어. 그러면 9만 점에 8%가 되면 뭐 한 720만 원인데 10% 되면은 얼마입니까? 10만 점 딱 되면은 10%가 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10%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의 액수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 보면 욕심이 납니다. 실제 발생한 점수는 9만 점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그 만점을 배팅을 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그냥 사버립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왜 됩니까? 수당이 탐이 나서 샀습니다. 일단 물건은 다시 팔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건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매주로 하니까 매주 또는 매달 사버리게 되면은 그게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한참 쌓이다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덤핑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파괴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게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차등을 해놨냐면은 이 10%는
DBO만 가면은 10%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는 에이스 DBO 이상은 전부 12%. 자, 에이스 DBO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갔거든요. 물건 구매액이 400점이니까, 4000점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보통 사람은 좀, 일반 사람들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누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안 써도 되고. 근데, 가능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한 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을 이제 저는 판매를 했고요, 또 그걸. 근데,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러고 나서는 영원히 12%입니다. 자, 12% 되고 나면은 내가 9,000점이 발생이 되든, 만점이 발생되든, 5,000점이 발생되든, 그 발생 점수에 대한 퍼센트를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배팅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어떤 재고, 덤핑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팔리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격보다 우리 회원가입하고 사게 되면 40에서 60%가 쌉니다.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는 어떤 그런 덤핑으로 인한 어떤 사업의 방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재기, 배팅을 미연에 방지를 해놨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최고 퍼센테이지인 15%를 받아간다. 그것도 단기간 이내에. 이게 후원수당입니다. 자, 그리고 추천 매칭을 말씀드릴게요. 자, 추천이라고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계보도 상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요 계보도에서. 그런데 요 추천 매칭은 요 계보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원인 계보도도 관계가 있다. 자, 추천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오늘 추천 그룹이라고 합니다. 추천 그룹에서 그분들은 누구나 다 후원 수당을 받아갑니다. 소실적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후원 수당을 받아간다면은 그 받아가는 금액의 10%를 내가 한 번 더 지급을 받는 게 추천 매칭이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추천 그룹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후원 수당을 받았다면은 그 수당의 10%를 한 번 더 받는 게 추천 매칭이다. 자, 여기서는 추천 그룹은 이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기 소실적이 있겠죠. 그 소실적을 후원 수당으로 받아갑니다. 받아가는 걸 10%를 내가 한 번 더 다 받아갑니다. 10% 받았다면. 또 이분들 소개하는 이분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분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후원수당을 받았다면 그 10%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10대, 12대, 20대, 100대까지 다 10%를 받느냐? 자, 그렇게 되면은 재원이 고갈됩니다. 왜냐면은 0.1은 곱하기 무한대하게 되면은, 그죠? 무한대가 되죠, 수치로, 그죠? 그래서 재원이 무한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깊이, 그러니까 대수, 추천인 대수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은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DBO가 되게 되면은 3대까지를 받아간다. 자, MI는 추천 매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DBO부터. 에이스 DBO는 4대, 5대, 6대, 7대, 7대, 8대, 10대. 그래서 맥시멈 최고 직급이 되면은 그 깊이가 10대까지가 받아가는 후원 수당의 10%를 받아갑니다. 자, 아주 작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에이스다. 에이스는 하루아침에도 갈 수 있는 직급입니다. 자, 에이스가 되면은 4대죠. 깊이가 4대입니다.
무슨 깊이? 추천인 그룹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대, 2대, 3대, 4대. 여기까지가 받아가는 후원수당의 10%를 가져간다. 저는 한 20여 분을 소개했다면 1대가 한 20여 분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자, 3분을 소개한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분이 각기 3분을 했다면은 1대는 인원이 3명이 되겠죠. 2대는 3, 3은 9, 9명. 3대는 27명. 4대는 71명인데 다 더하면은 100명입니다. 그죠? 자, 이 100명이 각기 이쪽에서 포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실적에 몇 명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에 1000점을 했다. 합의 1000점? 1000점 같으면은 150만 정도 하나로, 그죠? 150만 정도의 그 그룹 전체가 구매를 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얼마의 후원수당을 받아갑니까? 10% 잡아도 10만 원이죠. 15% 같으면 12만 원이겠지만 비교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10만 원을 가져갔다면은, 이분이 10만 원을 가져갔다면은 나는 매칭으로 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가 후원수당 10만 원을 받아갔다면은 이분들의 수 곱하기 1만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런데 한 달은 4주, 한 달에 4를 곱하면 400만이 됩니다. 실제 이론상은 이렇지만은 이런 결과치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는 이 수당이 커지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수당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반기 사업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추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당은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래도 소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유리해지지만은 이 두 개의 수당은 전혀 별개입니다. 내가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수익이 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역전이 금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메리트가 있는 수당이 되고요. 그리고 후원수당은 한계점, 그러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급수당,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직급수당은 월지급인데 월 전체의 매출 PB의 2%가 재원입니다. 이 2%를 100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의 직급자가 사실은 FC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직급자인데 이 FC부터 5개의 직급이 있죠. 그죠? 5개의 직급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2%의 재원인데 그걸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각 20%로 배분을 해서 거기에 나누기 n. 자, 이 n이 뭐냐면은 직급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FC의 직급자 수.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직급은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초창기에 뭐 이런 직급이 발생이 안 됐는데, 그죠? 제일 먼저 갔다 그러면은 전체 재원의 20%에, 그러니까 요 전체 재원의 20%에 자기 혼자 가져가니까 이것도 액수가 꽤 되겠죠. 근데 이 전체 수당에 봐서는 크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PB 2%는 배분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크지 않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대충 뭐 직급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차량 어떤 유지 정도의 어떤 수당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5가지가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보상 플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 플랜 신경 안 쓴다. 뭐 회사에서 알았어. 뭐 수당을 주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보상 플랜에 따라 가지고 내 사업 전체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배분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 사업의 로드맵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뭐냐면은 보상 플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상 플랜에서 우리가 재원의 35%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구매 액수 전체 일으킨 매출에 부가시포함 매출의 35%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수당은 세 개 수당은 정확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자가 있고 판매의 퍼센트가 딱 산정이 되면 그것밖에 지급이 안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수당 때문에 그랬어. 자, 이 수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실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에서 또 중복 지급이 이렇게 되죠. 또 이 안에도 이런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보상 플랜에서 35%를 정확하게 지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를 정확하게 이 수당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수당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당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뭐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왜? 정해진 보상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법률 위반도 아니고 약속 위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걸 정확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른 방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 하자면은 어떤 회사들은 여기서 발생되는 누수들을 많이 가져가요.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은 타 회사의 비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타 회사의 비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여기 이제 우리 정규 회원들 그런 방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이런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보상 플랜을 보고 그냥 수당에 집착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 시간, 회사 설명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체험을 해보시면은 이 제품이 정말 타 회사의 다이어트 제품보다 탁월하다. 다이어트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질병 치유 효과도 굉장히 있다. 그러면은 이게 유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에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든지 따로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라인에서 어떤 설명보다도 직접 이제 만나서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